자, 오늘은 봅시다. 오늘은 페이지는 78페이지, 문학 78페이지고 우리가 뭐 고전 시가도 절반 넘게 했고 독서도 파트별로 어느 정도 좀 했는데 현대시는 처음이지. 이게 우리가 단순히 학교 시험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표현법들 그리고 표현법들을 통해서 나의 좀 이렇게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좀 키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에 있을 모의고사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단언컨대 오늘 이제 문학 작품 몇 작품 더 할 거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수업 들은 게 반드시 다음 주 모의고사에 반드시 뭐든 사용될 거예요. 특히 독서는 뭐가 사용되느냐 알 방법이 없지, 어떤 제재가 나올지. 근데 문학 작품 얘가 나온다?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지만 이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 시에 쓰인 표현법 그리고 시어와 시어와의 관계 아니면 독자적인 시어의 의미 이런 거 잘 따지면 돼. 오늘 잘 들어봅시다. 자, 일단은 보죠. 자,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 거짓 이별이야. 제목은 거짓 이별이고요. 자, 천천히 봅시다. 한 번만 빨리 읽어볼게. 길게 읽을 필요는 없고요.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의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까요? 요게 1년이고요. 2년, 3년. 2년 가면 좀 더 분량이 줄고요. 마지막 3년 가면 더 줍니다. 자, 머리는 2년,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갑니다.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놀아요. 3년.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이 현대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봐봐. 거짓 이별이야. 일단은 이 제목을 보면 거짓 이별이죠. 거짓 이별. 거짓 이별. 이별이라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시간을 좀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다 얘기해 줄게요. 이별이란 것은 감정이야? 태도야? 아니야. 상황이야. 상황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좋지? 설명했었는데 처지, 현실 이거지? 그러면 이걸 좀 더 길게 풀잖아? 상황이란 건 뭐냐면 화자가 왜 노래 불렀냐고. 화자가 왜 노래했어? 이것 때문 아닐까? 이 이별 때문 아닐까요? 근데 얘가 거짓 이별이래.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자, 이별이 무조건 부정인가? 현대시에서는 아니에요. 무조건. 만약에 연우랑 나랑 아주 원수지간이야. 근데 둘이 이별하게 됐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별할 때 이별의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별이 긍정적 상황이냐 부정적 상황이냐가 되는 거야. 더더군다나 거짓 이별이란 것은 이별이 아니란 얘기랑 똑같지 않니? 자,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별이라고 하면 대략 감은 잡겠는데 거짓 이별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려는 거예요.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당신이라고 한다면 이제 느낌이 오죠. 나쁜 놈이 아니라 나에게 원수가 아니라 나에게 부정적 대상이 아니라 혹시 긍정적 대상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먼저 들고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행과 요거 2행이다. 얘들아 봐봐. 1행이고 요게 2행이지. 들여쓰기 된 부분. 그리고 얘는 들여쓴 게 아니라 쭉 이어서 내려온 거니까 얘는 행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별도의 행이 아니라 2행이 긴 거야. 그 다음에 요게 3행이죠. 4행이죠. 5행이죠. 뭐야 이거. 6행이죠. 5행, 6행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볼게요.
보면 자 보자. 당신과 당신 그럼 얘는 대상이지. 나는 시적 화자니까 시적 화자가 아닌 다른 모든 명사는 다 대상이야. 그럼 얘는 대상이고 당신과 화자와 이별한 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몰라서 물으면 서리법은 아니겠으나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이걸 우리의 이별을 거짓 이별이라 한다 하더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 이행까지 해서 알게 되었어. 이 이별은 화자에게 부정적인 거야. 이별했는데 나는 그걸 거짓 이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별은 화자에게 처해진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상황. 근데 이 상황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화자는 이것을 믿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거짓 이별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상황을 지고지순하게 온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는 않겠다고. 이게 거짓 이별이 갖고 있는 의미야.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거짓 이별의 의미는 실제로는 진짜로 뭔데? 이별인데. 실제로는 진짜 이별인데 사실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 즉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이 사실을 또 일부 수용하려고 하죠.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그러면 얘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헤어진 것에 대해서 당신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라는 설의 법이고요.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까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빨리 이 거짓 이별이 나의 상황으로부터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거짓 이별이 다시 만남으로 다시 환원됐으면 좋겠다. 이거 서리법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뭘 또 강력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라고 얘기한 이 부분은요. 뭐라고 설명이 되느냐? 거짓 이별이 떠나게 된다면 이별이 다시 끝나면 뭘로 회귀되는 거야? 만남이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 재회를 떠난 헤어진 님과 재회를 소망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거야. 이미 일련의 삼행에서 상황과 정서와 태도가 다 나와 있는 거야. 상황은 뭐죠? 이별이야. 이별 여기서 이 화자에 있어서는 이별이 긍정이니 부정이니? 부정이죠. 그러니까 이별이 부정이니까 당연히 뭐야? 정서도 부정이겠죠. 안 좋겠지. 유하겠지. 근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 화자는 어때? 재회를 소망하지. 언제 떠날 것인가요? 이렇게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안 된다고요? 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힘들다. 이거는 이별한 상황이 지속되는 거에 이별에 따른 고통이 지속된다. 그 고통을 얘가 구체화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1년을 분석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봐봐. 당신과 내가 이별한 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일행에서 이미 상황이 제시되어 있어. 이별.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합시다. 이별은 했으나 내가 받아들이진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과 당신의 입술이 닿지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난 그래서 괴롭잖아요. 근데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건가요? 언제나 떠나고 그대를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상황, 정서, 태도가 1, 2, 3행에 빠바박 나와서 주제가 이미 나온 거야. 그리고 현재 상황의 고통을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안 된다고? 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고통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 구체화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라고 얘기했어요. 도화가 뭐야? 복숭아꽃이죠. 잘 알아두세요. 우리 한국 문학에서 복숭아꽃, 도화는 여러 가지 의미를 고정적으로 함축하고 있는데 첫 번째, 도화는 봄을 상징해요. 봄. 그래서 젊은 걸 뭐라 그래? 푸르른 봄. 청춘이라고 하잖아. 젊음을 청춘이라고 하잖아. 그 청춘이 봄춘자야. 그러니까 봄은 젊음을 얘기해. 그래서
이 도화는 봄이란 것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도교적 사상에도 연결이 되죠. 도교적 사상 우리 여기 상관없으나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청춘, 젊음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는 뭐야?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나는 지금 젊은데 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젊은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언제쯤 이 상태에서 낙화가 될까요? 낙화는 떨어진 잎이니까 시절 끝난 거죠. 또 회색이 되어가는 두 밑에 푸른 구름이 이거죠. 회색이 되어간다는 것은 흰머리가 생겨서 희끗희끗해지는 거야. 완벽하게 블랙도 아니고 완벽하게 백발도 아니야. 흰머리가 조금씩 생겨나는 요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이라고 했으나 얘는 검은 머리죠. 검은 머리가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까요? 백설이 될까요? 백설은 시각적 심상도 되고 색채 이미지도 되지만 이 백설이 이 문맥상 의미하는 건 뭐예요? 흰머리죠. 그러면 검은 머리라고 얘기했던 푸른 구름은 긍정이고 백설은 부정이 되겠죠. 그리고 도화도 젊음이라는 긍정인데 낙화는 부정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대주의 이미지 맞아? 대주의 이미지 맞아? 그리고 또 어떤 수사법을 더 찾아낼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대꾸가 되니? 오행과 육행이 대꾸가 되죠. 대구법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선생님이 얘기해 준 바가 있었지. 어땠지? 위아래를 바꿔보면 돼. 그럼 볼까요? 자,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전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회색이 되어가는 두 밑에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까요?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바꿔도 의미상 전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죠. 그리고 문장 구조가 유사하죠. 그래서 유사통사 구조의 반복도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잠깐 볼까요? 이것만 잠깐 정리합시다. 이제 뭐든지 뭘 하나 정리하면 이게 마지막이구나. 수능 볼 때까지. 물론 계속 겹치겠으나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일단은 대구법이 사용됐잖아. 여기서 구라는 게 뭐야? 구?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구라는 것은 2어절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2어절 이상.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한 번만 돼 있으면 띄어쓰기가 한 번 된 거 그 이상은 다 구야. 근데 그게 대해야 되죠. 서로 마주해야 되죠. 마주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마주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서로 등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등한 구가 대구야. 그러니까 무게가 어디에서 어디로 수식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언제든지 바꿔치기도 상관없는 게 바로 대구라는 거죠. 그러면 대구법은 구이기 때문에 이 어절이사기 때문에 이 구를 이런 말로 바꿔도 되니? 통사구조라는 말과도 바꿔도 돼? 그러면 다시 여기 보세요. 똑같지는 않으나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회색이 되어가는 두 밑에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까요? 라고 얘기한 건 문장 구조가 비슷하지 않아? 똑같진 않아도? 그럼 모든 대구법은 100%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구법이 나왔어. 아까 대주 말고 얘들아 어떤 수사법이 더 있을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먼저 선생님보다 대구법이라고 얘기했잖아. 대구법을 찾았어. 그런데 모두 이 대구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제자가 유사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현재 고통을 심화하고 있다.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걸 골라서 맞추면 되죠. 이거를. 이 부분을 골라서 맞추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좀만 더 이걸 설명해 볼게. 자, 이 작품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런 비슷한 성격의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 좋아. 그러면 가령 수미상관이라고 알지? 수미상관.
최윤 선생님이 물어봤다며 수미 상관이냐 쌍관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수미 상관이라고 하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쌍관이란 것은 두 쌍이기 때문에 선생님 고향이 서울의 쌍문동이거든. 문이 두 개여서 그 동네 문이 두 개야. 그래서 쌍문동이야. 두 개가 서로 관련 있으면 수미 상관인데 아무데나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시의 수, 대가리 수, 김일성 수령님 할 때 어떤 집단의 수뇌부 할 때 미, 꼬리미 그러면 시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거지. 그럼 수미상관이 있다는 것은 문장 구조가 똑같거나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유사통사 구조의 반복은 되지. 그러나 대국법은 안 되죠. 대국법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죠. 대국법은 이렇게 구가 위, 아래 바로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양 옆으로 붙어 있거나 이렇게만 대국법인 거야. 그러니까 대국법의 범위는 좁지. 그러니까 수미상관 갖다가 대국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치? 대국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대국법 갖다가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하지만 유사통사 구조의 반복은 대국법 갖다가도 유사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고 수미상관 갖다가도 유사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범위가 큰 거는 유사통사 구조의 반복이겠지. 이해됐습니까? 좋아. 이제 내용으로 좀만 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는 이렇게 휘어가도 얘들아 이런 거잖아. 머리는 휘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그러면 휘다라는 시각적 이미지, 붉어간다라는 시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 다 체크가 되죠? 그 다음에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갑니다. 피도 역시 식어간다, 더워간다. 얘는 촉각적 이미지, 눈물도 촉각적 이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또 멈춰서 볼까? 얘들아, 우리 요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얘랑 대꾸가 될까? 바꿔봐봐. 마음은 붉어가도 머리는 휘어갑니다. 이상하지? 왠 줄 알아? 뭐뭐해 도우는 영어에 뭐야? 도우라고 하잖아? 도우나 이분도 양보절. 비록 뭐뭐 할지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대등하지가 않지.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이거를 무릅쓰고라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니까 얘랑 대등한 건 아니지. 이게 무엇이든 간에 얘니까 얘가 더 힘이 센 거니까 대등하지가 않죠. 자 봐봐.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갑니다. 위치를 바꿔볼까요? 눈물이 더워가도 피는 식어갑니다. 뭐 피는 식어간다는 게 것이 더 강조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대꾸된 건 아니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대꾸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대꾸가 되지. 어떻게?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갑니다. 머리는 휘어가도 마음은 붉어집니다. 해도 내용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데 이게 대구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정말 딱 절반 끊어서 이 녀석의 위치를 바꿔봐.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부딪힘이 있거나 부대낌이 있어서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사랑의 언덕에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늙어가도 나는 내 마음은 여전히 내 몸뚱이는 늙어가도 내 마음은 여전히 그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연의 삼행을 보면 사랑의 언덕 뭐야 이거? 사랑의 언덕에 사태가 났어. 얘들아 사랑이 눈에 보여? 눈에 보여요? 근데 사랑으로 된 언덕이래요. 이 언덕이 사태가 난 거야. 사태란 뭐냐면 이렇게 언덕이나 산 따위에 흙이나 눈 따위가 위에서 아래로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현상 그 자체를 사태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산사태라고 하지. 근데 홍수는 이렇게 옆으로 수평으로 들이닥치니까 물사태라고는 안 하지. 사태는 위에서 아래로 뭔가 우르르 무너져 내려야만 사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건데 사랑의 언덕에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에는 물결이 뛰놀아요. 부정적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희망의 바다에는 물결이 뛰놀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덕이라는 거, 사태라는 거
희망의 바다라는 거, 이런 말들은 다 모두 상징적이죠. 그리고 사랑의 언덕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을 언덕이라는 걸로 구체화한 것도 맞죠? 그치? 머리가 휘어간다는 게 뭐야? 늙는다라는 거잖아. 마음이 어떻게 붉어가? 실은 마음도 말이야 추상적인 거야. 마음 세 개만 줘. 마음이 무슨 색깔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근데 붉어가는 무언가의 것으로 구체화한 거니까요. 자, 마지막 년.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뭐야? 희망이지. 거짓 이별은 부정이죠. 다시 한 번만 뜻 정리해보자. 지민이도 왔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을 이별이라고 하잖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이별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근데 거짓 이별은 무슨 뜻이야? 굉장히 슬픈 상황이긴 하지만 그 슬픔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 진짜 헤어진 거 아니야? 다시 만날 수 있어? 진짜 이별 아니야? 라는 거니까 거짓 이별이라는 거야. 이거마저도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라는 것은 희망이고, 요 내용과 같은 의미는 희망이 바다에 물결이 뛰놀아요랑 요랑 같은 녀석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만큼은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날과 마찬가지로 단 하루라도 이별을 한다는 것은 단 하루라도 죽음의 시간을 맞게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좀 이따 문제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 해결이 될 거야.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나 한 손이라는, 또 한 손이라는, 사람은 손이 두 개니까, 팔이 두 개니까 한 손이 이별이라면, 부정이라면 부정이 된다는 얘기야. 이 말의 속뜻은 뭐야?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 이별이 테이크 될 때, 이별이 될 때는 또 한 손으로 그만큼 죽음, 그러니까 이별과 죽음의 시간을 등가로 본 거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 가 갖다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봅시다. 볼까요? 1번 갖다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봐요. 자, A와 B는 모두 끊고, A와 B는 모두 끊고요. 끊었죠? 뭐야 이거? 모두 끊고, 모두 끊었죠? 대상의 변화를 묘사하여 끊고. A가 뭐였는데? A가 회색이 되어가는 두 밑에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발에서 백설이 될까요? 뭐 이런 거지. 얼마나 발에서? 그러면 대상의 변화 맞아 안 맞아? 맞죠? 회색빛의 머리가 뭘로 바뀐다는 거야? 뭐 흰색으로 바뀐다는 거지. 화자의 심정. 화자의 심정이 어때? 좋은 심정은 아니겠죠. 그럼 A 맞아 안 맞아? A 맞죠. 2번 A와 B는 모두 끊고요.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활용하여. 계절감 있어? 있어요. 뭐지? 백설. 백설. 그치? 백설은 겨울 아닌가요? 백설? 그러면 계절감이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끊고. 시적 상황 묘사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죠. 시적 상황. 그럼 A는 맞아. 도화도 되고. 도화도 봄이니까요. 도화. 다 됩니다. 잘했어. 도화는 A가 아니었어? 그러네. 자, 그 다음에 3번. A는 B와 달리 끊고요. A는 B와 달리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끊고요. 비유적 표현이 있나? B는 신경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푸른 구름은 검은 머리의 은유, 백설은 흰 머리의 은유. 맞지? 그치? 그러면 비유적 표현 활용했지? 맞죠? 근데 여기에 의지적 태도가 있어? 의지적 태도가 없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A가 틀렸으므로 3번 지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B는 A와 달리 끊고요. 그러면 A는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되는데 대비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비되는 이미지가 있잖아. 푸른 구름과 백설. 색채 대비, 시각 대비도 되고 시간적 대비도 되죠. 젊음과 늙음이라는. 그러면 대비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해서 이미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이미 틀렸으니까 땡. A도 포함돼야 되겠죠. 그리고 5번. A는 독백체 방식으로 끊고. 독백체 방식이 맞아? 아니죠.
경어체를 썼기 때문에 존댓말을 한 거야. 그 독백이 아니라 직접 대화한 건 아니지만 당신이라는 독백제 방식이 아니라 A는 뭐야? 구체적 청자를 설정했기 때문에 얘도 땡. 그럼 B는 조금 이따가 풀어봅시다. 아직 안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에서 언제는 끊고, 가에서 언제는, 언제가 뭐야? 언제인지 아세요? 당신에게 현재 화자와 이별한 상황임을 환기하는 데 활용된다. 맞지? 언제 이별한 줄 아세요? 지금은 어쨌든 이별 상태잖아요. 라고 해서 그 언제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현재가 이별이라는 것을 환기는 대단한 거 아니야. 드러낸다. 드러내다. 환기라는 말은 이렇게 항상 해석하면 돼요. 맞으니까 제끼죠. 2번. 가에서 언제나는. 언제나가 뭐죠?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이건 떠나는 날을 기대하는 거죠. 거짓 이별이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럼 가에서 언제나는 끊고요. 당신과의 이별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야? 아니죠. 언제나 끝난다는 거예요. 라고 해서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얘들아,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 언제나 그럴 거야? 라는 부정적 상황을 강조할 때는 지금 상황이 매우 답답하고 그 다음에 막막한 상황이다라는 거니까 희망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현재의 괴로운 심정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활용된 거니까 답은 2번일 가능성이 높고요. 3번. 가에서 얼마는 끊고 얼마는 뭐야?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안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얼마는 당신과 이별한 시간이 매우 길게 인식되는 것을 부각과 다른 말 강조. 그러니까 얘는 맞네요. 그래서 2번이 가장 유력한데 4번, 5번 나머지 더 확인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3번. 기억에서 미움까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기억이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성주가 얘기했던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여기에서 기억의 도화에서 낙화로의 변화는 끊고 젊음을 잃어가는 화자의 처지. 맞지? 맞으니까 안녕. 그 다음에 니은 피와 눈물. 피는 식어도 눈물은 더 갑니다. 피와 눈물의 상태 대비는 끊고 어떤 상태야? 피는 덥고 피는 식고 눈물은 더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촉각적 이미지의 대비인데 시간이 흘러도 강해지는 화자의 사랑. 얘도 괜찮지? 그래도 늙어는 가도 사랑만큼 더 강해진다. 디귿. 아직 안 읽었구나. 어휴, 지금 답이 안 나오겠네. 4번 볼까요? 4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다. 않은 것은. 자, 잠깐만 여길 보실래요? 칠판. 자, 보자.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거는 문제와 상관없이 중요한 개념을 하나 일러주려고요. 여기서 유한성이란 말이 나와. 유한성. 유한성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성질이 유한성이죠. 한계, 리미티드. 근데 우리가 문학에서 유한성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해. 두 가지. 이건 뭐냐면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한성을 설명해요. 우리가 신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어떤 경우에라도. 또 이것도 있어요. 늙음 또는 죽음. 이런 것들, 늙어서 죽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도 유한성이라고 그래. 유한성은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 탈로가 이런 거 알아? 탈로가? 탄식하는 거야. 늙을. 그래서 뭐 귀 밑에 흰 머리를 뭐 춘산에 눈녹인 바람 적서를 헤쳐냈는데 내 귀 밑에 있는 흰 머리는 뭐 이렇게 서리가 쌓였구나. 저 바람 빌려다가 내 귓가에 이게 불게 하고 싶구나. 쌓인 눈을 녹인 것처럼 내 흰머리도 없어지게 염색하면 돼요. 선생님처럼. 선생님 어제 했거든요. 자랑. 그러면
지금 늙음에 대한 한탄하고 있지. 지금 얘는 뭐야? 신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신보다는 절대적으로 밑에 있는 거다. 그래서 신을 절대자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럴 때는 탈로가 류에 해당하는 거고, 신과 인간에 있어서 인간은 신에게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강한 문턱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런 거는 바로 이런 거짓 이별과 같은, 이별과 같은 어떤 것들? 종교적인 시. 그래서 기독교 하면 뭐가 있어? 기독교 하면 김남조 시인이라든가 김현승 시인이라든가 박목월 시인이라든가 다 기독교적이거든요. 그 절대자에 귀의하고 싶은 거야. 천주교는 누가 있냐면 이혜인 수녀라든가, 또 불교하면 한용운 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모두 인간과 신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신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인간의 유한성에 기반한 겁니다. 자,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 일단은 넘버링 빨리 해보자. A. 자신의 유한성을 인지하는 인간은 절대적 존재에 의존하게 된다. 금방 얘기했던 거죠. B. 아직 나는 안 읽었으나 가와 나는 모두 임으로 상징되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야. C. 가에서는 임의 부재를 거짓 이별이라고 표현하며 임과의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읽진 않았지만 D까지 해볼게요. 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임에 대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1번 볼까요? 1번. 가에서 끊고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상황을 거짓 이별이라고 표현한 것은 끊고요. 봐라. 객관적인 이별의 상황. 이걸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실적 이별이라고 했어. 실제로는 얘는 이별한 게 맞아요. 소위 얘기하는 팩트는 이별이야. 근데 주관적으로는 아니야. 이별한 거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하면서 또 뭐야?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맞아 안 맞아? 맞으니까 이거죠.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 어디 있어? C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애 아까 얘기한 대로 반드시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 평가원은 반드시 연결해서 문제를 내거든요. 2번 가에서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을 안다는 것은 끊고 부재하는 임의 만남에 대한 화자의 확신. 괜찮지? 언제든지 그럴 거라는 것을 나는 안다, 확신한다, 강하게 믿는다라는 거니까 얘도 맞으니까 이거. 그래서 님에 대한 화자의 확신, 부재하는 임과의 만남, 역시 얘 C랑도 연결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나에서 모르는구나. 4번 가에서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온다고 한 것과 끊고 나에서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겠다고 한 것은 끊고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확인한 화자의 절망감이야. 만년을 싸늘한 아니야.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나는 역시 유한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얘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답이 4번의 가능성이 높아. 5번 봐봐. 가에서 희망의 바다에 물결이 뛰어온다는 것은 끊고 재회에 대한 희망이 지속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고 끊고 맞잖아. 희망. 얘는 몰라요. 나머지 좀만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나 작품 이어서 보자. 끝났지 이게? 다녀오셔도 돼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요걸 봅시다. 조지훈의 맹세를 봅시다. 맹세. 할 게 많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자, 맹세라는 것은 굳은 다짐이지. 굳은 다짐. 괜찮지? 넘겨서 한번 읽어볼게. 얘도 잘 봐라. 1년, 2년, 3년, 4년, 5년. 이거 뭐 유치하긴 하지만 한번 체크해볼게. 8년, 9년, 10년으로 되어 있거든. 이거를 절반으로 끊어서 그러니까 좌우로 한번 배치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빨리 한번 읽어보죠.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6년 마음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의 사무침을 임은 듣는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까지, 그 수치 다시 되살아나 다시 재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 어이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애매하죠. 쉽진 않으신데 일단은 설명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만년을, 만이라고 하는 이 1만 만자는 10,000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10,000 years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년은 거의 영원한 시간이지. 오랜 시간을 싸늘한 바위, 촉각적 심상이죠. 오랫동안 촉각적 심상인 그 싸늘한 바위를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가슴, 어떻게 하냐? 난 굉장히 뜨거운 거야. 싸늘한 것과 뜨거운 가슴, 촉각적 이미지의 대비가 있죠. 어찌하리야? 당연히 얘는 뭐겠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본 서리법이 되겠지. 무슨 내용인지 감은 오는데 조금 더 살펴봅시다.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창백한 꽃송이, 피 터진 입. 어때? 창백하다는 것은 흰색 이미지다. 알고 계셔야 돼요. 창백한 것은 흰색 이미지야. 이 흰색 이미지, 핏기가 없는 거니까 흰색 이미지야. 근데 피 터진 입을 맞추니까 얘는 적색, 붉은 이미지지. 그러면 아까 1년은 촉각적 이미지의 대비가 있고 얘는 어떤 대비가 있어? 시각적 이미지의 대비가 있는 거지. 그러면 부정적인 꽃송이마다 부정적인 대상에 긍정적인 입을 맞추어, 그래서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자, 그럼 여기서 어둠은 뭐야? 창백한 꽃송이의 원인이지. 어둠에 창백해진 거잖아. 그치? 그럼 어둠은 창백한 꽃송이의 원인이니까 부정이지. 근데 부정에다가 이렇게 긍정을 넣고, 그래서 해돋는 아침에 긍정일 때 죽어가도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에 생명력을 잔뜩 불어넣고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희생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뭔지는 몰라도 화자의 희생적 태도가 있는 거야. 희생적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과 이미지의 대조와 시간의 흐름과 창백한 꽃송이라든가 깨물어 터진 입이라든가 이런 상징적 시어들을, 온갖 상징적 시어들을 동원한 거란 말이죠. 자, 계속.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더라도 흰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흰뼈도 역시 죽음이지. 그 뼈가 다시 부활하여 또다시 죽을 때까지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죠. 영원이라고 해도 되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영원히, 이렇게 해도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자, 그럼 이거 잠깐 볼까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하는 모든 것. 이렇게 돼 있지? 얘랑 똑같고 얘랑 얘는 똑같은데 뭐가 더 추가된 거야? 모든이 더 추가가 된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붉은색만 보면 반복인데 반복에 조금 변화를 줬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라고 그래? 반복과 변주라고 해. 반복 및 변주.
얘네들은 왜 하는 거야?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영원히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 자, 1월은 긍정이야. 왜?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바로 임인데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나는 울어라. 슬퍼서 감격스러운 거지. 이렇게 얘기할까? 벅찬 감정? 다음에 내가 마음이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닐 수 있겠느냐? 뭐야? 역시 설의 법이죠. 내가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이다. 자, 이게 뭐냐면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이야. 의로운 사람들은 긍정이지. 긍정이 피를 질질질 흘렸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의 어떤 희생이 있다는 거지. 희생이 상징이 돼.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 대나무들이, 그럼 이 대나무는 뭐야? 이 의로운 사람들의 지조, 절개 뭐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상징하겠지? 그럼 나는 갖고 있는 게 의로운 사람들의 희생만큼도 없었다.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요 대나무로 뭘 만들었다는 거야? 피리뿐이라. 난 그만큼 보잘것없다고. 내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의 대열에까지 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급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이 피리를 보니까 이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얘들아, 피리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니까 얘는 피리를 뭐 한 거야? 의인화한 거지. 맞지? 피리가 흐느끼면서 소리를 냈다라고 했으니까 의인화가 된 게 맞지. 자, 그러면 의인화가 됐으면 항상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춰보라고 했어? 감정이입이지. 그러면 나는 지금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인데 얘도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픈 가락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피리는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이렇게 감정이입을 가볍게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감정이입의 조건. 자, 보자. 다시 한번. 이제는 많이 했던 거니까. 감정이입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상을 의인화해야 된다. 맞지? 그 대상의 정서와 화자의 정서가 같거나 유사하면 그냥 이 대상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계속 좀 길어서 또 마찬가지야. 구천은 이제 저승이니까요. 저승의 사무침을 임은 듣는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역시 반복 변주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죽어서 다시 되살아 다시 재될 때까지 아까랑 똑같지. 영원히지. 못 잊힐 모습 어이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내가 우는 이유는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표출인 거야. 자,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얘들아 1, 2, 3, 4, 5, 6, 7, 8, 9, 10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 4연과 9연만 이렇게 돼 있지. 3년으로 돼 있지. 3행으로 돼 있지. 얘 빼놓고는 다 한 연에 2개 행씩 돼 있지. 그럼 이럴 때는 거의 똑같진 않지만 거의 행의 수가 유사한 형태로 연이 배열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행, 삼행, 이행, 삼행, 이행. 근데 이 툭 튀어나온 삼행마저도 얘랑 비슷하지. 얘랑 비슷하지. 이러면 그냥 거의 동일한 행의 수로 돼 있다라고 거의 봐도 돼요. 왜냐? 이렇게 되면 시의 구조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의 구조가 안정적이다. 괜찮니?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도 마찬가지야. 하나 두 개 빼놓고 다 뭐로 돼 있어? 이행으로 돼 있거든요. 10년이.
그럼 시의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유사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해도 되지 않냐? 맞지? 근데 대구법은 돼? 아니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통사 구조. 그렇다고 얘가 대가리나 꼬리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수미상관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유사통사 구조의 반복 정도만. 이럴 때는 유사통사 구조의 반복. 그래서 여기는 반복과 설의와 대조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까 하다 만 거 마저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1번이냐 2번이냐인데 B는 뭐였어?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있고라도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까지 그 수치 되살아 다시 재될 때까지니까 여기선 계절감이 있어 없어? 계절감이 없으니까 땡이고요. 대상의 변화를 묘사했지? 뭐가 어떻게? 붉은 마음이 수치됐으니까 B 맞다. 그래서 적절한 것으로서 1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봐봐.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아까 풀었구나. 그래도 4번, 5번 확인해보자. 나에서 어찌하리하는 끊고 오랫동안 임애에 대한 사랑을 지녀왔음을 강조한다. 여지껏 그래왔다고. 맞죠? 5번 나에서 어이하리하는 끊고 사랑하는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감정. 맨 마지막이잖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임에 대한 사랑의 강렬한 감정을 어이하리야라고 서리법으로서 표현했다라고 얘기했죠. 모든 서리법은 영탄법이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영탄적 표현을 통해 해도 되고요. 물었으니까 서리법을 통해 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자가 없죠. 3번. 요건 답이 아까 안 나왔었는데 디귿에 창백한 꽃송이는 끊고 임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화자의 절박한 모습 맞니? 아니죠. 임을 위해서라면 창백한 꽃송이에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터진 입술을 무슨 입술이라고 그러는데 피 터진 입술을 가지고 불어 넣어서 뭐하고 생명력을 불어 넣고 아침이 되면 죽어도 좋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하고 싶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틀렸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인 거야. 다시 한번. 창백한 꽃송이는 화자가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싶은 존재이자 그러한 대상을 얘기하는 거지. 저 사랑해주세요 라고 하는 님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화자의 절박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래서 3번이야. 그럼 리을 볼까요? 리을을 보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이거죠. 사랑하는 것은 끊고 소중하지만 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해야 할 것.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미음. 피리의 뭐지? 흐느끼는 이 피리 아픈 가락에서 이 아픈 가락은 끊고 사랑하는 임에게 전달하고 싶은 아까 얘기했죠. 대나무로 표성될 수 있는 지조와 절개. 맞지? 난 그 정도다. 내가 의로운 사람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이 피 흘려 죽은 그곳에 대나무가 자랐는데 그 자란 대나무로 피리 정도를 볼 수 있는 그 정도는 된다. 하지만 나는 님에 대한 지조와 절개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어필한 겁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뭐랄까? 3번. 4번에 3번을 볼게요. 자, 유색으로 할까? 유색으로 할까? 자, 나에서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 도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라고 한 것은 끊고 요거는 얘들아 중요하니까 체크 한번 해보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에 대한 열정적 사랑이 영원하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시에서 물어보는데 뭘 물어봤냐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라고 물어봤지. 그치? 그럼 뭐 생각나니? 고려가요의 정석과 같은 거 생각나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어떤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 때문이라도 고려가요의
정석과 같은 걸 연결지어서 공부할 수 있지. 꼭 알아두세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은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대목인 거야. 그래서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 얘기했고요. 여기서 나에서 해도는 아침에 죽어가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확인한 아니라니까요. 나 그렇게까지 희생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야. 님을 위해서. 다들 4번. 5번 봐봐. 나에서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을 보며 운다는 것은 절대적 존재를 마주할 때 느낀 아까 얘기했죠. 벅찬 감정이라고. 맞으니까 땡. 이렇게 해서 1번의 답은 1번, 2번의 답은 2번, 3번의 답은 3번, 4번의 답은 뭐야? 1, 2, 3, 4야? 1, 2, 3, 4 이렇게 돼 있네요. 아시겠죠? 혹시 질문이라든가 뭐 있으실까요? 영탄법? 영탄법 오케이. 여기 봅시다. 자, 오케이. 이것까지 하고 잠깐 쉬죠. 목이 바짝바짝 타네. 다 아는 거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라고 한번 해보자. 영탄법은 느낌이라든가 감탄을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영탄법은. 자, 그런데 영탄법을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느낌표를 쓰면 돼요. 그럼 다 영탄법이야. 두 번째, 감탄사를 쓰면 되죠. 아, 이런 것들. 오, 이런 것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감탄형 종결 미를 쓰면 되죠. 뭐냐? 예쁘다가 아니라 예쁘구나. 와, 화려해라, 어머라. 이런 것들을 어미로 쓰면 돼요. 그렇지? 그러면 요거랑 같이 공부하면 좋은 게 이런 것들이지. 설의법이죠. 설의법은 반드시 의문형 형식이어야 돼요. 의문형이어야만 해. 근데 의문형인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거야? 여기 오늘 제육이 안 왔으니까 모두 다 화작이지? 화작이지? 그럼 잠깐만 더 좀 떠들어 볼게. 전에도 했었나 안 했었나? 의문문의 종류는 뭐가 있어? 몇 가지가 있니? 의문의 종류. 그래, 세 가지. 어떤 의문문? 판정 의문문 또는 설명 의문문, 그 다음에 수사 의문문. 수사 의문문을 영어에서는 부가 의문문이라고 돼. 안 해도 되는데 얘들아 우리 핸드폰 개통했는데 굳이 필요 없는데 추가적으로 서비스 받는 걸 부가 서비스라고 하잖아. 뭐 콜키퍼 하시겠어요? 컬러링 하시겠어요? 할 때 부가 서비스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좀 더 뭔가 좋은 거지. 판정 의문문은 대답을 yes 아니면 no 둘 중에 하나라고 정해야 되고요. 설명 의문은 뭔가 설명해야 돼요. 쫙 떠들어야 돼. 판정 의문문의 대표적인 건 뭐야? 야, 너 오늘 밥 먹었어? 네. 밥 먹었어? 아니요. 너 숙제했어? 네. 숙제했어? 아니요. 이렇게만 대답하는 거죠. 설명할 때는 주로 의문사 같은 게 들어가지. 영어에서. 너 뭐 먹었어? 너 그거 언제 샀어? 너 어제 간 곳이 어디야? 너 어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 그럼 그걸 설명해야 되겠죠. 수사 의문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거야.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서리법의 의문형은 모두 수사 의문문이어야 돼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나 놀람, 감탄 따위를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 서리법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일단은 서리법은 뭐야? 의문문인데 수사 의문문이어야 되겠죠. 그치? 그쵸? 그런데 얘는 느낌을 강조하는 거잖아. 목적이 느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서리법은 느낌을 강조하는 거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모든 서리법은 영탄법이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괜찮아? 이렇게 하면 서리법과 영탄법도
빠염 할 수 있겠네, 그지? 좋아요. 그러면 목이 바짝바짝 타니까 길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